참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박수 받고 나올지.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공부했던 게 아주 오래된 인문 고전이었거든요. 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여러 가지 많이 했을 거지만 저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 이 중에 한두 분 안 되실걸요? 공자왈 맹자왈 저거 평생 그거 공부했는데 하신 분 계세요? 예, 여기 몇 분 있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서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 훈장 선생님이시라 저는 그냥 무릎 꿇고 배워야 됐어요. 대학교 그때쯤 갈 때쯤 되니까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예, 그 성균관대학교에 딱 과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장학생이라고 명륜당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공부 가르쳐 준다고 숙식 제공하대요. 기분 좋다고 들어갔더니만 마당은 좀 쓸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박수 받고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우리과 선배 중에 쟁쟁한 동문 선배들이 많이 계시대요. 혹시 이분 들어보셨나요? 왜요? 저분이 우리과 직속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200학번 선배님이십니다. 이보다 조금 더 오래된 선배 한 분 소개할까요? 퇴계 선생님 아세요? 자, 우리과 선배들 옛날엔 정말 인기 학과였고 여기 한번 들어오려면 각 지방의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과 선배들이 얼마나 쟁쟁한지 여러분들 지갑에 보시면 돈들 있죠? 그 지폐에 나온 초상화는 다 우리과 선배랑 관련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이분은 우리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학부형이셨다 그럽니다. 일명 엄마 친구죠. 이분은 우리 학교 이사장이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선배들 대단합니다. 5천 원짜리. 이분은 그야말로 엄친아 율곡 선생님, 바로 신사임당의 아드님으로서 장학생으로 입학하셔서 이분이 세운 전무후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장원급제를 9번 합니다. 아마 고시 역사상 이분의 기록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분의 취미는 장원급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1,000원짜리 우리과 선배님이시지만 나중에 총장님까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많이 변했어요. 옛날엔 쟁쟁하던 수재가 이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저같이 공부 좀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됐는데, 근데 세상은 끝까지 살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한 3, 40년 이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 배우지 않았던 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졌는지 제가 요즘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게 해주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2500년 전 최초의 동양의 사립학교 아십니까? 일명 군자 아카데미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 산동성 곡부라는 시골 구석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만든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뭐라고요? 군자 아카데미. 예, 여기에는 그의 지식을 배우러 온 수천 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8월 8일 저녁 8시 어떤 게 기억나세요? 예, 짱이모 감독이 바로 그 개막식 연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금했죠. 과연 그 장이모 감독이 연출했던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 공연의 첫 번째는 뭘까? 기억나시나요? 예, 바로 공자와 그 3,000명의 제자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책을 들고 춤을 췄습니다. 야, 중국 사람들 신났죠? 왜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중국이 바로 이런 2500년 전 교육 문화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굉장히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2500년간 지성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공자란 사람이 세운 사립학교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거기 학교 교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거기 월사금, 즉 학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공짜입니까? 과연 공짜인지 아닌지 한번
저랑 같이 2500년 전 군자들을 양성하는, 즉 어떻게 사는 게 진정 아름다운 인생인지 그 군자를 양성하는 군자학교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문화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크게 하나 써 있네요. 한글로 번역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국어는 잘 못하시죠? 한번 중국어로 읽어보실래요? 요지아 우리요. 예, 일단 용량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가르칠 교자, 누구든 가리킵니다. 없을 무자, 종류류자, 종류에 상관없이. 물론 사람 이외의 동물을 가르쳤다는 건 아닙니다. 공자 아카데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전과자 출신, 또 저 바닥에서 천민 출신. 아마 이 사립학교야말로 지식은 누구나 원하면 그 출신 성분이 어떠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교육이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립대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무료, 우리는 가르칩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이런 교훈 안에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중궁이란 학생이 찾아왔는데 기가 막히게 똑똑했어요. 공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중궁한테 최고의 학생 교육을 시켰죠. 근데 하루는 학생들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쟤랑은 같이 공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저 친구 아버지가 누구냐 아시냐는 거예요. 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걷다가 빈민가 출신이래요. 자, 공자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저 학생을 포기할 건가? 아니면 내 이 학칙인 누구나 상관없이,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누구든 오면 가르칠 건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군자학교 아카데미 교장선생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네? 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얘들아, 얼룩소가 한 마리 있단다. 이 말은 제가 논어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근데 얼룩소가 정말 잘생긴 황소를 하나 낳았어. 뿔도 나고 누런 황소 말이다. 그런데 그 황소가 그토록 잘나고 멋진 소인데 엄마가 얼룩소라 그래서 그 황소가 얼룩소일까 황소일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황소죠. 그가 어디서 나왔든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혹시 이 방송 들으는 선생님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제자에게 아파트 평수는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아빠 직업이 뭐냐는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재능을 인정해주면 아마 그 아이가 커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알아준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자 아카데미, 즉 군자를 양성하는 이 학교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유와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학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학교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월사금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공짜 안 됩니다. 논어에 보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 군자 아카데미에 들어오려면 말린 육포 한 세트는 갖고 들어와라. 예, 그걸 속수라고 합니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게 왜 뭐 김 한 속처럼 단위입니다. 10마리 한 세트를 속이라고 불러요. 이 수라고 하는 건 말린 육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수하면 뭐예요? 말린 육포 10개 묶음 한 세트. 이하는 아닙니다. 이 이상. 그 위에만 갖고 오면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베풀겠다. 이 뜻은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자.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하는 학생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조그만 건 갖고 와서 예를 표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배우는 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한 군자학교는요,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 없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원율이 높대요. 단 학비가 없어서 좋은 게 뭐냐?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더만요. 당신 학비가 안 내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들어올 때 휴지부터 짚고 들어옵니다. 마당부터 쓸어요. 내가 공부할 장소 내가 걸레질합니다. 내가 책상 펴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청하더라고요. 대신 말린 육포 한 세트는 갖고 와라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저한테 술 한 병 갖다 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술 잘 먹게 생겼습니까? 예. 2500년 전 군자학교에는
누구나 상관없이 가르치다는 학칙도 있었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예는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언제 한번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이 명함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어느 PD님인데, 그 PD의 명함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영어로 하나 써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We learn from you. 우리는 당신에게 배웁니다. 야, 이 글귀야말로 공자, 즉 공자가 세웠던 군자 아카데미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은 학생이다. 선생은 티칭이 아니라 러닝하는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식을 전수하는 선생으로서 배우는 자다. 안 입을 자 실증 낼 염자, 그 배움을 실증 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지식을 축적해내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안 입을 자 게으를 권자, 게을르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학이부렴, 회인불권. 이게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티처이자 동시에 러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 배웁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학교의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 한마디를 외치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배우러 왔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란 제자와 공자의 생생한 수업 현장이 있습니다. 자공이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뭔가 책을 읽어보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이건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좋긴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내 인생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는 자라면 더 높은 단계 아니겠냐? 동의하십니까?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는 것보단 가난하지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높은 단계다. 또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부자이면서 내 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높은 단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제자였던 자공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절차탕마, 딱 이러는 거예요. 옥을 다듬을 때 절 자르고, 차 썰고, 탁 쪼고, 마 간다라고 하는 어느 시경의 구절이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결국은 사람은 끊임없이 단계별로 수준별로 학습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군요 하고 자기가 읽은 19절을 딱 인용시켰어요. 그 얘기를 듣던 공자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하나 배웠다. 나는 그 단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19절에 그거하고 연관된 쪽은 내가 생각도 못했다. 얘야, 이제 내가 너한테 배울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멋진 생생한 수업 장면 아니에요? 선생은 학생이다. 전 스티브 잡스가 어느 명문대학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Stay foolish. 뭔 뜻인가요? 전 아직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난 아직도 어리석습니다. 전 이런 자세로 선생님이 다가간다면 그야말로 교학상장, 가르치는 티칭과 러닝이 그야말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실 현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선생은 학생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에 대한 칭호는 학생입니다. 전 그래서 죽고 나서 그런 위패를 저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들이 현고 학생부군 신이 나타나세요. 우리 아버님 평생 배우다 사셨던 우리 집의 어르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칭호는 러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군자학교에서는 매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되면 때렸습니다. 물론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랑할 애자,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로울 노자 뺑뺑이 돌리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를 좀 힘들게 해도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르침의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들 혼나면 혹시라도 뭔가 꾸짖거나 아니면은 무슨 운동장을 돌아가려면 바로 온다며요. 백차.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차는 백차입니다. 아니 셀카가 더 힘들다 그러나? 그냥 찍어버린다며요. 사랑한다면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라면 가르치세요. 전 다가가서 누워있는 학생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선생님이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진정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군자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있어야 된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다 아시죠? 배우고 익히는 이 컨텐츠야말로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요,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영 낳고와 좋은 동지와 함께 인생을 사니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즐거움이다. 즉 내 동지와 함께하는 네트워킹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배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많으세요? 술 먹고 밥 먹는 친구 말고요, 정말 인생을 같이 갈 친구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부지 불온이니 불역군자호와 남들이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니 진정 군자의 모습이 아니던가. confidence,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진정 성공하는 군자는 학습을 통해 내 컨텐츠를 확보하고 내 주변 동지와 함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이런 군자의 모습을 바로 저 군자 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2500전 군자 아카데미 들어가고 싶으세요? 일단 자격 조건은 다 되시겠네요. 육부 한 세트는 준비되셨습니까? 맞아도 백차 안 부르겠다는 자술선 썼어요? 다 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군자학교에서 배움과 동시에 가르침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 위대한 배움의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이 시대의 교육,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가리키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류와 출신과 상관없이 진정 그를 이 시대의 떳떳한 군자의 모습으로 가르쳐 나가는 We learn from you.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면서 위대한 배움을 완성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군자 아카데미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